또 하나 주민자치 과정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주민자치 연구를 한다 그럴 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연구원 박사님들이 이 내용하고 주민자치하고를 연결을 도저히 못 시켜서 모든 정책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서울연구원의 박사님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 정책 만들 실력 없습니다. 글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주민자치 재주는 없다. 그 글재주만 가지고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면 말로만 못하면 손이 귀하다고 저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 정책 만들 때 손 떼라. 이제 그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투입, 인풋, 플랜, 두시, 계획, 실행, 평가, 그 다음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이제 보통 75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실행만 하라 그러면 실천하는 것만 내가 계획 짜놓고 다른 사람이 계획 짜놓고 실천만 하라 그러면 이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 계획도 짜보고 실천도 해보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하고 평가도 해보면 이게 소극적인 주민자치입니다. 근데 실제 하려고 그러면 이 계획을 짜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필요할까? 우리가 그러면 돈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5천만 원 가지고 했을 때 5천만 원보다가 더 가치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 아웃풋이나 인풋까지 같이 기획할 수 있을 때 적극적인 주민자치다. 그래서 주민자치 사업을 기획할 때나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 때나 주민자치 정책을 만들 때는 제발 이 소극적인 주민자치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 적극적인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동네 이제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돈이 1억 든다. 그러면 이 1억을 구청에다 요청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민들한테 그 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회비를 받아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1억 드는 사업을 주민들이 동의하면 회비도 내고 기금도 내겠지만은 동의 못하면 회비도 기금도 안 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사업을 계획할 겁니다. 정부 돈만 덜렁 받으면 주민들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돈 쓰고 집행해버리고 정산하면 끝나는데 이런 기본적인 주민자치의 원칙이 이 사업에서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는 서울연구원의 박사가 있느냐? 저는 그 박사님 한 200분 있는데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잔소리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만 저도 이제 겸손해지기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이렇다. 시키는 지금 이 서울시 조례 보면요 요것만 하라는 게 엄청 많아요. 아까 자치계획 세우는 것도 그잖아요. 세우면 구청장 제출하면 숙제검사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못하게 해요. 요거 세우면 숙제검사 해줄 테니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게 뭐냐면 이 무슨 사업을 하면 이 혜택이 나오잖아요. 그죠? 혜택이 나오면 주민들이 뭐 편리해지든지 좋아하는 일들이 생기면 이 혜택이 다시 다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것 사업에서 인과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동네 사업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이 과정에 관해서는 2010년에 제가 주민자치 사업 컨설팅을 이제 제일 처음에 했는 게 영등포구입니다. 요익 부회장님 아까 계시더니만 그 신길 그때 몇 동 하셨어요? 신길 1동 하셨어요. 제가 신길 5, 6, 7동을 맡아서 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어떻게 세우면 된다라는 거를 다 검토해보고 난 뒤에 그때 주민자치위원님들 실정을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왜 주민자치가 안 되는지, 하려면 뭐가 어려운지 다 알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 학회에 있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최근엔 제가 쓰지 말라고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력을 상당히 손상시키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주민자치 사업 이 과정 전체가 그건 요것만 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치에 관해서만 지원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적극적인 자치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놓고 난 뒤에는 다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대전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요거 옛날에 하셨잖아요, 회장님도. 근데 우리가 하면 간섭이고 회장님이 하면 자치냐고. 그러길래 교수님 2010년, 11년, 12년 하고 내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전체를 하는 거를 구상하느라고 안에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본 거고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걸 하고 난 뒤에는 나는 겸손해져 있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왜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놓고 면박을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이제. 자, 재미없죠, 그죠? 이제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 예? 예. 예. 조금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회장님들한테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길었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예. 그 다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민자치의 기본권은, 자, 입법권 없으면 주민자치 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 없어도 주민자치 못해요. 재정권 없어도 못합니다. 이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듣는 분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입법 누가, 주민자치 조례 입법 누가 하나요? 구의회가죠. 이게 주민자치 원칙에 맞나요? 의회 자치지. 의회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임기 2년 하면 임기 2년 하고, 연임하라면 연임하고, 연임 못한다면 못하고. 이게 자치인가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 조례는 시군구 의회가 만들면 반자치입니다. 주민자치의 회칙은 주민들이 만들어야 돼요. 주민들이 회장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 회장 임기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 동네 사정 따라갖고 하는 거죠. 아니 시군구 의회가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꼼짝없이 1년 해야 돼요. 1년 갖고 주민자치위원장 일 파악되나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2년. 1년 있다 끝날 뻔에 시작하자마자 끝나야 되는데 일을 싹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의회는 주민자치를 잘하게 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양이 앞에 반찬 가게 맡긴 거잖아요. 자, 고양이가 반찬 가게를 안 지키게 하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회칙 만들어야 돼요. 그럼 주민자치, 그 시군구 의회는 주민자치 지원 조례만 만들면 돼요. 원천적으로 시군구 의회가 주민자치 조례 만드는 거는 반자치다. 이 얘기하면 시군구 의원님들 엄청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조직권.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그냥 읍면동장이 뽑아버리면 읍면동장위원회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주민이 뽑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자, 이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조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1명 하든 2명 하든 3명 하든 복수로 하든 부위원장을 뭐 20명 하든 10명 하든 밑에 이사를 몇 명 두든 뭐 두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고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 일하는데 도움되도록 만들면 될 일이지, 뭐 위원장 1명으로 한다, 뭐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구회가 낱낱이 정해주는 거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조직권도 있어야 돼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쫄딱 망했습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2번이나 만들어줬는데 역대 서울시 회장들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 주민자치회 만들어드린 거는, 자,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장님 뽑으십시오. 그래서 상임회장, 그 상임회장 오른편에 학술회장, 충남대 교수님 한 분, 정책회장, 대전대 교수님 한 분, 3분이 공동회장이에요. 근데 이 학술회장이나 공동회장은 시군구 협의회장님들이 추대를 해요. 달리 뽑는 게 아니고 추대를 하고, 그 위로는 국회의원 고문이 각 당별로 1명, 대전시의원이 5명, 그 다음 신부님, 목사님, 스님, 자문위원이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임원회만 딱 모여도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표회장님을 한번 모셔놨는데, 이제 상임회장님 위에 대표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충남대 총장님 출신이라 전영봉대 부시장님 오시더니만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은사님이시라고. 이쯤 되는 분이 대표회장님으로 계시면 주민자치회가 잘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데, 자리에 탐나는 사람은 그 대표회장님이 있으면 자기 가오에 기스가 가는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다 모셔놨는데도 다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는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주민자치 내분 일으키는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남 흉 안 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이 정도는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드리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주민자치가 안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도 없고요, 행안부 조례 하나도 없고, 서울형 표준조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인사권,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정리를 총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문상덕 교수님 오시면 이거 헌법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문상덕 교수님이 그 자치법 전공이신데 갑자기 그 장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고, 저하고 이제 뜻이 맞기도 하고, 어느 헌법학자든지 간에 이야기하면 다 맞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실체법은 주민에게 자치권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 지위나 권위 부여하고 주민자치 실제로 지원만 하고요, 주민자치의 설립, 구성, 운영, 변경 절차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간단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둔다 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주민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시 조례,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 27조, 요 27조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까지는 똑같은데 동에 해놓고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빼버렸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쏙 뺐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제 이거 행안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주민 뺀 거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서울시장한테 공개 질의할 겁니다. 왜 뺐느냐? 모르고 뺐다면, 아니 그럼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서울시 주민자치 맡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알고 뺐다면 정말 괘씸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빠진 것에 관해서는 지금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서울시는 이제 29조에 따른 동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를 했는데, 29조 보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서울시는 시범 실시할 자격이 없어요. 행안부가 실시하는 49개는 되는데 서울시는 안 됩니다. 근데 서울시 했습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죠? 법률을 2개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2조항을. 이 법이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3개밖에 없어요. 27, 28, 29 3개밖에 없는데 서울시는 2개를 위반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울시, 나도 서울시민이고 서울시에 세금 내는 사람으로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따진다고 해서 이게 무슨 반란행위다, 반영행위다 아니에요. 정당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주민들이 이걸 알아야 될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걸 고쳐달라고 요청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반응 없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생각보다 심각하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위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법에 위반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설치인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을 때 회원이 있는 회의 회칙은 회원이 만들잖아요. 구청이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입법권에 주민자치 창립, 재정, 개정, 구역, 회원 정하는 거 입법권이 왜곡이 돼요. 아, 위원회니까 위원회는 법에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회칙은 법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 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 말을 주민을 빼버리니까 자치회 조직 구성, 임원 종류, 임무 선출, 해임, 회 구성, 사무, 사업 조직 이거 전부 다 구의회가 나서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있으면 회원들이 있으면 이거 회원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죠? 다음 또 하나 회비. 회원이 있으면 회비 받는 거 당연해요. 회원 없으니까 회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뺨으로 인해서 조례 대부분이 왜곡됐습니다. 이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우리 김보경 총장님이 저거 집어넣었을 때 조례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바뀌어요. 90%가 바뀌어요. 지금 있는 조례 90%가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엉터리인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이 말 하나 빼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망쳐진다고 봅니다. 이 조항 집어넣는 거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지원관이나 동지원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워낙 일할 능력이 없다. 할 생각도 없고 할 실력도 없고 할 능력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 좋게 한번 해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가 무슨 회사 신입사원 직무훈련 시키듯 해서 되는 건가요? 그거는 회사 OJT라는 2차 대전 때 나온 교육방법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애들인가요? 뭐 다 어른인데? 동담당관이 와서
가르친다고 해서 배울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권한 부여해주고 자원 제공해주면 다 합니다. 자, 이쯤 이제 또 하나 추첨제가 있습니다. 응? 추첨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람이 하는 거지 다른 거 못해요. 사람이 다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추첨으로 그거 모실 수 있을까요? 모실 수 있다면 먼저 추첨제 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회사 같으면 인사정책에서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자, 저거를 민주적이라고 그런지 뭐 어떤 건지 좌관하겠다는 거는 틀렸다고 보고요. 이 현상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직능단체에서 40% 뽑죠, 그죠? 직능단체는 계속 돌아가요. 주민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남는 거는 직능단체만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없습니다. 2년 있다 바뀌고 2년 있다 바뀌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 2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 법 있나요? 경험 다 나가버리고 신빙 들어오고. 이 직능단체는 직능단체에서 40% 뽑으니까 매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하지 말고 직능단체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는 원래 말하는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 권위를 주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자치법에서 주민자치지원조례 만들어서 주민자치에 지원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민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권이 앞으로 아마 중요한 걸로 대두가 될 겁니다. 주민자치회는 아마 당분간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시키건 안 시키건 간에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봐달라는, 이제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주민자치회 성격은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정관, 주민자치담당관에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하고 갈라 세워놓고 지역 주민은 주민자치지원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구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 소속의 실무 사무 조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구지원관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사무국 요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주민자치 담당관은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실무 사무 담당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그지 바깥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서울시는 이제 실정법 위반하니까 조례 당장 철회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장을 하자 그러면 위원장님들 중에는 동장하고 안면이나 구청장하고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나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대변을 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한 주민자치 관련 서울시 정책도 즉시 폐기돼야 되고, 그 다음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근본을 다시 연구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의 목적, 조직, 위원, 동기, 절차 이거 다시 만들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는 작동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서울시 보고 연구해 달라고 제가 이제 이 정리가 문서가 조금 정리되면 요청을 할 겁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합니다라고 보고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묻길래 첫 번째 주민자치, 두 번째 주민자치, 세 번째도 주민자치인데 왜 그러냐 그러길래 문화일보 인터뷰했는 거 여기 못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월간 주민자치 11호에 보면 제가 권두원이 월간 문화일보 전면에 인터뷰했던 거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때 이때도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사회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동네 나가는 게 더 기분 좋은 동네 만들면 좋잖아요. 이제 이런 동네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랬다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1시간 한 반 정도 걸쳐가지고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드리면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셔서 뭐 크게 막 앞으로 전념은 못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 주민자치 제도를 전국이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두서없는 얘기 아주 재미있게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